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월소득 200만 원 미만에서 10명 중 6명이 윤석열 당선인을 뽑았다는 내용입니다. 매경이 EAI 동아시아 연구원입니다. 대선 투표자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대선 끝난 다음에 누구를 찍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18대 때도 저소득층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었는데 이런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이 뭐냐면 여기 있죠. 고소득, 고학력 유권자가 진보 정당을 지지하고 사회 서민층이 보수 정당을 더 찍는 현상을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것이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미국의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쐈습니다.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고각 발사를 했어요. 고각, 각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정점 고도가 6,200km 정도, 그래가지고 1,080km를 비행했습니다. 군소식통은 사거리 15,000km가 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미국 본토까지 가는데 11,000km 정도 됩니다. 워싱턴이. 그러니까 이미 거기를 넘고도 남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고 당선인 측에서도 중대 도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또 하나의 정치권에 큰 뉴스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맞섰습니다. 최악 치닫는 권력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만 좀 전해드리면은 대통령은 청와대 회동은 당선인이 직접 판단을 해라라고 얘기했고 당선인은 막판의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맞섰습니다.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 보고를 퇴짜 놓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인데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걱정인데 지금 470명, 어제 기준으로 470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인수위에서 저런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먹는 치료제 맞교환하자, 스와핑이라고 하죠. 지금 치료제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외국에서 그거를 스와핑해오자는 얘기입니다. 약의 무료로 증가세 제동이 불투명하다. 백신 부족 때처럼 외국과 이를 교환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여기서 더 늘어날지 여기서 멈출지 또 봐야 된다는 게 좀 걱정거리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좀 네 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건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평론가, 장혜찬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북한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ICBM을 발사했습니다. 관련한 영상부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촉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망, 국제사회의 요구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유관국들의 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인 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연합사령관과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북한이 쐈다는 ICBM 그리고 북한의 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가 15,000km, 이 그림 한번 볼까요?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어떻게 쐈냐면 이렇게 고각으로 쏩니다. 그러면은 정상 궤도, 이 오른쪽 사진이 있네요. 정상 각도로 쐈을 때는 이 높이까지 간다면은 저 미국 본토를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고각으로 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요겁니다. 다탄두. 그러니까 저 ICBM 탄두 앞에 탄두를 여러 개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발 쐈을 때 한 발 이상의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동식 차량에서 발사를 했다. 이동식 차량에서 발사를 했다. 발사 지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발사 차량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에서 ICBM을 쐈을 때 이걸 감지했을 때 어디서 이제 원점 타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기권 재진입 완성은 불투명하다. 이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북한에서는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 영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만약에 묵인할 경우에는 유엔이 추가 제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박 의원님, 의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시점을 북한에서는 아마 계산을 하고 이 시점에 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권 교체기잖아요. 조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노렸을까요? 솔직히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예상된 수준인데 이미 1월 중순께 그 핵실험 그리고 그 ICBM 발사를 중지하는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를 했었고 그랬죠. 이걸 3개월 만에 지금 실행에 옮긴 건데 그 정권 교체기마다 뭐 존재감 과시랄지 아니면 우리 정부 길들이기 이런 수준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 취임 전에도 핵실험을 했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직후에도 핵실험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오랜만에 4년 4개월 만에 지금 우리 정부가 도발 규탄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좀 만시지탄이지만은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서 대응해왔던 게 뭐냐면은 북한에서 이런 무력 시위를 하면은 이건 대화 신호다라는 식으로 아주 인수격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측에다가 이건 대화된 신호니까 대화를 하고 제재를 완화하는 대화를 하자라고 했지만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버릇만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새 정권 하에서는 이런 식의 무력 시위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도 없다는 거를 김정은 정권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무력 도발을 하면은 늘 대화를 해왔죠. 그 패턴이 또 반복이 되는 걸 끊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네. 또 하나는 이 북한이 쐈다는 ICBM의 성능입니다. 5년 전이었죠. 그때 쐈던 것보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더 진일보한 거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은 갖추게 된 거고요. 예, 그게 이제 그 탄두를 실어서 재진입 기술까지 갖춰지면 그 타격 기술이 완성이 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려하는 레드라인 그것은 지금 넘어선 상태다 이렇게 좀 보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 뭐 당연히 이제 탄도미사일을 금지한 안보리 그 결의 1874호 18745에 의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위반은 지금 제재를 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탄도미사일에 대한 어떤 실험이 있거나 이러면은 또 예. 자동적으로 안보리가 소집되는 트리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 트리거 조항에 의해서 안보리가 소집이 돼서 이제 제재를 논의하게 되는데 예, 문제는 우리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거를 어느 정도 국제사회가 똘똘 뭉쳐서 제재를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이것을 용인해 줄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보리의 구조상 이 두 상임이사국이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지금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그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예.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지금 그 강대강의 강한 말이 이제 막 나올 것 같습니다. 제 5년 전에 그 여름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북한이 계속 화성 14호, 화성 12호, 그다음 6차 핵실험 이런 식으로 막 그 강하게 나갔고 네, 거기에 트럼프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fire and fury 그러니까 화염과 분노를 맛보게 전 세계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그런 화염과 분노를 목격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 경고를 하고 그러니까 또 김정은 위원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딜레마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강대 강으로 가면 사실은 미국은 거리상 우리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군사적으로 피해가 온다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올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그 주변국들과 잘 협의를 해서 이것을 그 관리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긴박한 협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ICBM 기술적으로 북한이 하나 못 갖춘 게 있어요.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재진입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권을 넘어갔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할 때 이때요. 최대 음속의 20배, 섭씨 10,000도에 이르는 마찰열과 충격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이 ICBM이 이거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갖추는 것이 북한의 아직 마지막 숙제인데 아직까지 거기는 못 간 것 같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 수순, 이종훈 평론가님. 다음 수순 북한이 여기서 말 거냐? 과거의 전례를 보면 ICBM 쐈을 때 그 한 달 뒤인가요? 보름 뒤에 네. 핵실험했거든요. 네. 이번에 핵실험이라는 카드도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미국 쪽에서 분석할 때는 여전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풍계리를 비롯해서 핵실험장의 복원과 재개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곧 조만간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과거 이제 북한의 행태를 뭐 그대로 놓고 본다면 계속 위협의 단계를 올려갔죠. 수위를 계속적으로 높여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ICBM을 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미국 측에 보여주고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같이 협상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이후에 핵실험을 하면서 우리 정부와 미국 측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벼랑 끝 전술을 계속적으로 구사하는 모습인데 이런 벼랑 끝 전술이 지금까지는 통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또 하나의 충돌을 감내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손쓰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 대한 위협 그리고 미국에 대한 위협을 높여갈 것이고 바라기는 오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사실 ICBM이라는 거는 사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겨냥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미국까지 날려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미국이 어떤 얘기를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신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좀 안타까운 측면이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그 긴장감을 낮추기 위해서 거의 5년 내내 노력했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모라토리엄을 거의 파기해버렸기 때문에 5년 전으로 한반도 평화 시계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정권 교체기의 위기지수 상승. 이거를 북한이 노렸겠죠. 북한이 추가적으로 도발할 수 있는 명분, 그들이 예전부터 내세웠던 명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어요. 4월 달에. 거기다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 거기다가 110번째 생일입니다. 성대하게 하겠다고 북한이 이미 공언을 해놨습니다. 추가 발사에서 핵실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보다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을 저희 취재기자 좀 연결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전해주시죠. 네, 북한 매체는 어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 발사 전날인 그제 신형 ICBM 발사에 대한 친필 명령서를 하달했습니다. 이 명령서엔 시험 발사를 승인한다. 3월 24일에 발사한다.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명예를 위해 용감히 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어제는 발사 장소인 순환비행장을 직접 찾아 발사 전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이 참관 후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핵전쟁 억제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에 발사한 화성 17형의 재원에 대해선 최대 정점 고도 6,248.5km, 비행거리 1,090km라고 밝혔습니다. 고각 발사에 대해선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ICBM을 발사한 군인들, 개발에 참여한 국방 과학자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이 보도국에서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어제 쏜 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하고 참관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인 고각의 높이, 발사 지점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글쎄요. 여기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올 초에 신뢰 조치 제고하겠다고 지시를 했어요. 미국은 지금 북한이 우선 관심사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행동을 촉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가 외교적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글쎄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북한 관계에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그동안의 노력은 좀 수포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졌죠. 북한이 최대 사거리 15,000km의 ICBM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문재인 정부가 벌어다 준 것이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네. 대한민국 민주당이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북한에게 비핵화 의지, 진정성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보니 비핵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진심을 느꼈다는 등등의 다양한 화려한 수사로 예. 우리가 이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 특히 이 미국 앞에서 북한의 신의를 담보해주는 보증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부로 그게 파산 선고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북한에게는 지난 5년 동안 잘못된 시그널을 줬죠. 우리가 어떤 수위의 도발을 해도 대한민국 정부는 강경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해야만 미국이 다시 대화에 재개하고 뭔가 경제적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잘못된 시그널을 북한에게 계속 줬기 때문에 예. 이 ICBM 발사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인 발사 시험이나 최악의 경우 핵실험 재개까지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점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예. 이렇게 되면 아마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대북 외교를 돌아보면서 실패한 정책이었다. 이게 예.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합을 맞춰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고 선의로 대했던 것이 5년 만에 파산 선고를 맞이했으니 새로 취임하게 된 윤석열 정부와 또 이 트럼프 정부를 반면교사 삼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북한에게 접근할 수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적 입장에서도 복잡한 외교 관계 따지기 이전에요. 네. 온갖 수모, 어쨌든 우리나라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욕적인 언사를 김여정을 비롯해서 여러 북한의 관영 매체가 내놓지 않았습니까? 710억짜리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도 하루아침에 폭파시켜버리고 우리 공무원도 서해상에서 피격당했는데 제대로 된 사과 못 받았습니다. 이런 온갖 수모를 참아가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믿어달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을 바라보면서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가장 많이 허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평론가.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장 본부장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정권도 교체되는 상황에서 너무 이 감정적인 것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딱히 그러면 강대강으로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당근과 채찍이란 말을 우리가 하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조합을 잘 해서 네. 이거 상황을 관리하고 해결을 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차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까지 도발이 더 큰 도발이 이어진다면은 이제는 당선인에게 그 몫이 오는 거죠. 당선인이 평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대통령과 달랐기 때문에 다른 정책이 나올지 또 어떨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